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토요일에 있는 프로토 총 5경기에 대해서 K리그 EPL 경기들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1번 경기부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 대 수원 삼성의 경기고요. 배당에서의 확률은 비슷한 확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일단은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승부 쪽으로 좀 구매율이 좀 많이 몰려서 불안하긴 한데, 일단은 저는 경기력을 봤었을 때 수원 삼성이 정상빈이 결정하는 부분들, 인천이 최근에 좋지 않은 흐름들을 봤을 때는 수원 삼성이 더 유리해 보이긴 하지만 지금 뭐 경기력을 봤었을 때 인천 상대로 많이 우위에 있다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일단 뭐 부상자들 중에서 김건희나 뭐 권창훈이 복귀를 했고, 그리고 헨리가 복귀하는 그런 부분들, 이 부분은 좀 다행으로 보이지만 수원 삼성이 정상빈이 없는 부분이나 좋지 않은 경기력을 봤었을 때 이 경기는 무승부가 가장 적합할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팀 다 뭐 공격력이 지금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득점이 적게 나오는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무승부로 이변을 바라보고 있어서 저는 인천의 핸디캡 승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 경기입니다. 맨유 대 에버튼의 경기고요. 배당의 세유 확률은 국내에서 비슷하고 해외 배당에선 승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는 맨유의 승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유가 지금 주중에 챔스가 있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불리함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래도 주중에 챔스에서 비아레알을 잡아내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버튼이 결장 예정자가 굉장히 많고, 특히나 히샬리송이나 칼버트레인 같은 주축 자원들의 이탈은 좀 타격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맨유가 에버튼 상대로도 강했었기 때문에 맨유의 승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노버 같은 경우에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에버튼도 칼버트레인과 히샬리송이 없더라도 밸런스 자체가 좀 잘 갖춰져 있는 팀이기 때문에 많은 득점은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한 골 정도는 득점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맨유가 일단은 카바네가 복귀했기 때문에 후반전에 쪼커로라도 나온다면 전 득점이 좀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두 팀의 모습을 봤었을 때 득점이 좀 많이 나오는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듯이 에버튼이 한 골 정도는 득점이 가능할 만큼의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맨유의 1점차 승리, 맨유의 핸디캡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입니다. 첼시 대 사우스햄튼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사우스햄튼이 전방에서의 압박으로 볼을 탈취하고 나서 나아가는 그런 역습 자체는 좋은 팀이긴 하지만 수비적으로 봤었을 때 좀 측면과 뒷공간에 대한 불안함을 많이 가져가고 있고, 주중에 챔스가 있었던 첼시여서 체력적인 부담은 있겠지만 공격적으로 봤었을 때 사우스햄튼의 수비를 못 뚫어낼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첼시의 승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 저는 첼시가 이 경기 사우스햄튼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많은 득점 역시 좀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득점이 좀 많이 나오는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핸디캡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듯이 첼시의 많은 득점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첼시의 핸디캡 승리, 마인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번 경기입니다. 리즈 대 와포드의 경기고요. 배당의 세 확률은 국내와 해외 둘 다 승패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는 승패 방향이라면 경기력적으로도 사실 승패 쪽을 생각을 했어요. 두 팀 다 수비적으로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고, 공격적으로 봤었을 때 리즈는 뭐 압박이나 역습이나 크로스 결정력이 안 좋을 뿐이지 경기력 자체가 나쁜 편은 아니고요. 와포드 같은 경우에는 사르 선수를 활용한 측면에서의 공격이나 이런 부분들, 역습도 나쁘지 않은 부분들을 봤었을 때에는 일단은 이 승패 방향일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본다면 저는 조금 더 유리한 팀은 일단 벤포드가 없는 부분은 좀 불안하긴 하지만, 오히려 벤포드가 없을 때 더 많은 결정력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즈의 승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듯이 두 팀 다 공격력이 나쁜 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수비가 좀 불안하기 때문에 득점이 많이 나오는 오버 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리즈가 이기더라도 대승까지 하기에는 그렇게 전력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리즈의 1점차 승리, 핸디캡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울버햄튼 대 뉴캐슬의 경기고요. 배당의 세 확률은 국내에선 승부 쪽, 해외 배당에서는 비슷한 확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울버햄튼의 무승부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울버햄튼이 뭐 황희찬도 있고 사실 경기력이 나쁜 팀이 아니기 때문에 승이 조금 더 유리해 보이긴 합니다. 뉴캐슬이 수비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불안하고 드브라브카 키퍼가 없을 때 그럼 실점하는 모습들을 본다면 굉장히 좀 답답한 모습들, 하지만 공격적으로 봤었을 땐 역습에서의 한 방이나
만약에 뉴캐슬이 작정하고 수비적으로 나와서 라인을 내리고 좀 잠근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좀 수비적으로 나왔을 때 울버햄튼의 결정력으로 그것을 뚫어낼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의문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뉴캐슬이 원정에서의 경기이기도 하고 뉴캐슬의 스타일상 분명히 라인을 내리고 수비적으로 플레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저는 무승부가 가장 적합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 이 경기는 오버가 정배당을 받았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이 경기가 왜 오버가 정배당인지 좀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저는 언더 쪽을 좀 역배지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언더 쪽을 생각을 하는 부분들은 울버햄튼이 일단 결정력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뉴캐슬이 말씀드렸듯이 수비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큰데, 그렇다면 울버햄튼이 많은 득점을 하긴 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1대1 내지 또는 저는 0대0의 결과가 더 가깝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정도로 득점이 많이 나올 경기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무승부로 이변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울버햄튼의 핸디캡 패배, 뉴캐슬의 프랜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경기에 대해서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1번 경기부터 가장 추천을 드리는 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은 인천의 언더, 2번은 맨유의 오버, 3번은 첼시의 승을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4번은 리즈의 오버, 5번은 울버햄튼의 언더를 가장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5경기 중에서 1개의 픽을 가져와 봤고요. 주력과 고배당 픽은 멤버십 회원분들에게만 공유가 되고 있고, 추가적인 베팅 내역이나 아니면 단톡방 참여를 희망하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맨유의 오버, 두 번째는 첼시의 오버, 세 번째는 리즈의 오버로 가져가 봤고, EPL 오버 조합으로 좀 가져가 봤습니다. 4.2배당을 책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내일 저녁에, 내일 또 결혼식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식 갔다 오고 나서 지방을 좀 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좀 늦은 저녁에 또 영상으로 찾아뵐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